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베를린 취재를 하면서 참 우리 좋은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일본인인데 이름이 야지마 씨죠. 츠카사. 그러니까 야지마 츠카사. 1971년생이니까 46세, 46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대학은 그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아주 지식인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이 한인 사회, 우리 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그 대학을 와세다 대학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저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기도 관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그 일본군 위안부 저기 피해자 할머니들이 같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3년 동안 일했었고요. 네, 그때 조금 한국말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말 참 잘하십니다. 아니요, 잘 못해요.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네, 뭐 내가 알기로는 참 일본과 우리 코리아 네. 이 관계는 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비극적인 관계가 많은데 네. 일본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이 그 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대학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 중에 또 한국 사람이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부모님도 가족들 중에서도 저기 한국의 사람들이 전혀 없고요. 네. 저도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 일제 시대 역사 자체를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거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게 와세다 대학. 네, 맞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 그쪽에서 오신 그 유학생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과 그 친구가 돼서 처음으로 일제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 뭐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뭐 역사의 현장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기로 일단 그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위안부 문제 하면은 그 지금 아직까지도 그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매춘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수상 바꿀 때마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배상의 말, 배상 아니고 그 사죄의 말, 그런 거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거는 관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었어요. 일본군이 성노예로. 그렇죠. 성노예 제도를 만들었는데 관여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관여라는 게 원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에 나중에 들어가서 뭐뭐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그 사죄해왔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나눔의 집에 계셨던 김순덕 할머니, 뭐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산초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일단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 게 사죄이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해왔던 사죄는 우리가 원하는 사죄 아니다. 그거는 수상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일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처음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죄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죄해왔다 몇 번이라도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피해자한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속에 계속 걸리는 상처, 그런 것을 풀릴 수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생각해서 그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저 베를린에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독일. 저는 한 12년 정도 됐어요. 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영주권자십니까? 아니요, 연주권 아직 없고요. 유학생? 유학생 아니고 저는 결혼 이주민입니다. 결혼?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민. 예, 제가 그 옛날에 그 독일 여성과 결혼했었고. 그러면 예. 지금 예전에 독일 여성과 결혼해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는 건 적법하게 머무르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내 하나 또 좀 질문은 일본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본 사람으로서 이 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하고 똑같은데 네.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입장 바뀌었다라는 것보다 어. 제가 몰랐어요. 네, 몰라가지고 역사를 몰라가지고 역사를 전공했죠. 아무 역사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 외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죠? 문화, 음악, 영화 친미주의자였구나.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서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한테 일본이 옛날에 그런 일이 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거기 들어서 한국 학생, 코리아 학생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 그쪽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그 일제 때문에 그 피해를 당했던 그런 나라 출신 분들이시죠. 네. 근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갖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을 했구만. 양심 작동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때부터 역사 진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 나라, 역사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역사에 대한 뭔가 의심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나의 나라인데.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다른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일본의 역사 보자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를 보게 되면 네. 독도 아십니까? 네네. 다케시마. 네. 그 독도를 우리는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 땅으로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그 정부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 독도의 역사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어느 쪽에 소속되고 있는지 국제법에 따라 보면 어느 쪽에 소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집의 역사를 존상하자라는 마음으로서는 일단 독도는 그 한국 땅으로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일본 쪽에서도 자기들이 뭐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의 그 과거사를 극복하자.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과 손을 잡고 극복하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 독도는 뭐 한국 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5월 거죠. 민중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게 아까 2008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9년 정도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사진 찍어 왔습니다. 해마다. 사진을 쭉 찍어 오면서 5월 민중 항쟁에 대한 그 간단히 소감을 얘기한다면 간단히 소감하면 제가 1980년대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기억은 사실 없었고요. 특히 그 제가 그 한국에서 생활했었을 때는 민주화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하고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는 한국에서 그 관주 관쟁이라는 그런 일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여기 온 다음도 제가 한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베를린에서 생활하면서도 한국 분들과 특히 진보적인 한국 분들과 지금 관계가 어디 코리아 무슨 단체? 코리아 협의회 협의회 그 회원으로 지금 가입하고. 네, 맞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혼자 아닙니까, 그죠? 이제 2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까? 2명 있는데 그 전에까지는 제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뭐 1987년이라는 영화도 봤지 않습니까? 영화. 거기에서도 색깔 논쟁이라는 거 압니까? 색깔. 빨갱이. 그거 압니까? 자, 그런 거 우리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남북, 남과 북.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북조선이요? 기다조선. 북조선은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첫 번째는 저에게는 그 남북 분단이라는 그 현실 자체가 일제 시대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이라고 생각 전혀 못합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남북 그 정상회담 있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님이 저기 손을 잡고 남북 간의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 봤을 때는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감동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예정으로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일본 경우에는 그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항상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고 일본 언론사까지 해서 항상 그 북조선 이북을 나쁘게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도 그런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일본 정부가 똑같은 시점으로만 그 이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 또 우리 민족통신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야지마 츠카사 씨 46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 와세다 대학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게 됐고 깨달음을 가져서 지금은 이제 마치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국 사람 또 조선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 역시 양심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지마 츠카사의 이런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의 친구, 우리의 우정들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베를린에서 민족통신 노길남입니다.